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항이었고요. 결론만 우선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바로 18번 문항으로 넘어갈 것 같지만, 자, 이 디귿 같은 문제, 지금 AB와 BA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 성립하지 않느냐라는 문항은요, 이 정도로 높은 난이도로는 4점짜리 문항으로는 사실은 출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항 자체가 사실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보다도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이 문제를 맞췄다면 여러분 행렬합답형 이제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문항을 틀렸다, 나 행렬합답형 정말 원래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선생님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어려운 문항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느냐라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A 플러스 B랑 어떤 것을 곱해서 뭐가 되는 단위 행렬이 되기만 하면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뭐 2 단위 행렬이 되든 뭐 102 단위 행렬이 되든 다 역행렬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습니까? 이 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항상 분배 법칙을 써서 분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A가 앞에 있고요. A제곱 B라는 건 AAB라는 뜻이에요. 플러스 AB제곱은 ABB라는 뜻이고, 이 값이 더하면 단위 행렬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찾으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B가 공통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남은 게 뭐예요? A 플러스 남은 게 플러스 B예요. 는 단위 행렬.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은 기억으로 가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A에다가 이만큼을 곱했죠. 그랬더니 단위 행렬이 됐다라는 것은 A 곱하기 어떤 식이 단위 행렬이다? 뭐가 존재한다?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서 이 A의 역행렬은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B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또는 이렇게 괄호를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괄호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B 곱하기 어떤 행렬이 단위 행렬이다 라는 것에서 B의 역행렬은 뭐가 됩니까? A의 A 플러스 B가 되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A의 역행렬도 존재하고 B의 역행렬도 존재하죠. A의 역행렬도 존재하고 B의 역행렬도 존재해요. 그러면 양쪽으로 곱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A 플러스 B 곱하기 어떤 식이 단위 행렬이 되는지만 찾아주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실은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볼게요. A의 역행렬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역행렬을 곱하면 여러분 여기다가 A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 다시 지우고 써드릴게요. 자, 다시 A의 A 플러스 B 곱하기 B는 단위 행렬인데, 자, 여기 팁이에요. A의 역행렬 곱하겠습니다. 여기다 A의 역행렬 곱할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만나면 뭐 돼요? 단위 행렬 돼서 사라져요. 그러면 남는 식이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의 B는 A의 역행렬,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A 플러스 B에다가 어떤 것을 하면 뭐가 되느냐? 단위 행렬이 되는 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단위 행렬이 되고 싶어요. 뒤에다 뭐 해줄 수 있어요? A 곱해도 되죠. 뒤에다 A 곱해도 되죠. 그러면 A 플러스 B 곱하기 BA는 2개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하면서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뭐라는 것까지 알아냈습니까? BA라는 것까지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찾아내 주신다면 훨씬 더 문제 푸는데 나중에 도움이 될 거고요. 기억, A 플러스 B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A의 A 플러스 B에 B를 했더니 단위 행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A의 역행렬이 아닌 B의 역행렬을 곱해볼까요? 자, 여기에 B의 역행렬, 여기에 B의 역행렬 곱할게요. 그러면 2개 만나면 뭐 돼요?
단위 행렬 되는 거예요. 즉 A의 A 플러스 B는 B의 역행렬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앞에다가 뭐 해줄 수 있어요? B를 곱할 수 있나요?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A에다가 A 플러스 B를 했더니 뭐가 됐어요? 단위 행렬이 됐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역행렬은 뭐가 나오게 된다? BA가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은 그래서 우리가 존재함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문제 풀 때 항상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끔 문제 푸는 연습을 해라라고 했고요. 지금 이 17번 문항 같은 경우에 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18번 문항이 뭐 칸을 많이 차지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 볼 수 있도록 써놓는 게 좋을 거예요. 왜? 합답형 문항일 때 나중에 가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앞에 있는 조건을 다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게끔 놔두시는 게 좋고요. 니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을 봤더니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면 A 세제곱은 단위 행렬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가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이다라는 것에서 우리 여기서 뭐 할 수 있었어요? 아까 A에 항상 이 조건은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때 A 플러스 B가 궁금해요. 단위 행렬이래요. 단위 행렬은 곱하나 많아져. 남는 게 뭡니까? 그러면 A, B만 남죠? A, B가 뭐가 된다?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 B가 단위 행렬이고 원래 조건에서 A 플러스 B가 뭐예요? 단위 행렬입니다. 문제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A의 세제곱이 궁금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 볼게요. X 플러스 Y가 2예요. X, Y가 만약에 뭐 4라고 한번 해볼게요. X가 궁금해요. 그럼 뭐를 없애줘야 돼요? Y를 없애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Y는 2-X야. 그래서 Y 대신에 2-X 대입할 거야 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A가 궁금해요. B를 없애주셔야 되는 거죠. 즉 B는으로 고치세요. 2-A라고 쓸 수 있겠죠. 이 B를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A만의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A의 단위 행렬 마이너스 A는 단위 행렬이 되어서 계산하겠습니다. A 마이너스 A 제곱은 단위 행렬. A 제곱은 따라서 뭐가 됩니까? 자리 바꾸고 자리 바꾸면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뭐 궁금해요? A의 세제곱이 궁금해요. 그러면 A 제곱에다 뭐를 곱해버리면 돼요? A를 곱해버리면 되죠. A 곱하고 A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단위 행렬은 A. 그런데 A 제곱이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다시 대입할 수 있죠. 즉 A 마이너스 단위 행렬 마이너스 A 사라져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뭐예요? 틀린 내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단위 행렬과 단위 행렬은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합답형 접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쉬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자, 디귿이 아마도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것도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A제곱 B는 BA제곱이면 AB는 BA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환 법칙은요, 사실은 A는 또는 B는으로 고친 다음에 A는으로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뒤에다가 B를 한번 곱해주고, 그러면 뭐 나와요? A, B는 이렇게 나오고, 이번에는 앞에다가 B를 곱해서 BA는 해서 두 개가 같음을 보여주기만 하면 대부분은 해결이 되는 문항인데, 이 문항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보이죠. 왜? 조건 자체가 A제곱 B는 BA제곱이에요. A는으로도 B는으로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A는으로 또는 B는으로 쓸 수가 없죠. 조건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조건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A는 B는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뭔가 식을 조작해서 중간에 들어있는 A, B와 B를 찾아서 비교를 해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렵죠. 디귿은 그래서 어렵다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도 고쳐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A가 공통으로 들어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A에다가 선생님 여기다 쓸게요. A에다가 A만 나오는 거예요. A 제곱에서 A 써먹었으니까 AB 남죠. 플러스 A 나갔으니까 B제곱입니다. 하면 뭐가 돼요? 단위행렬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단위행렬이 나왔어요. 자, 이때 우리가 A의 역행렬은 존재한다라고 이미 했었죠. A의 역행렬 선생님이 아까 기억할 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을 한번 곱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도 A의 역행렬을 곱한다면 뭐만 남아요? AB 플러스 B제곱은 뭐가 남는다? A의 역행렬이 남습니다. 역행렬을 이용해서 양쪽에 A를 다시 곱하는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스킬을 좀 배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A의 역행렬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A를 뒤에다가 곱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A, 여기도 A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A, B, A 플러스 B제곱 A는 단위행렬이라는 식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식을 변형시켜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원래 있는 식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선생님이 하는 거 그대로 보여드린 거예요. 선생님 문제 풀 때 하던 방법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A가 아닌가 보다. 이번에는 우리 B로 한번 묶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 B가 하나씩은 공통으로 들어있죠. 뒤에 있는 B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주면 뭐만 남아요? A제곱이 남고 여기는 A, B제곱에서 B 하나 썼으니까 A, B는 단위행렬 이렇게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역행렬을 한번 곱해 볼게요. 여기도 B의 역행렬 곱할게요. 뒤에다 곱했습니다. A제곱 플러스 AB는 사라지고 뭐가 돼요? B의 역행렬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이번에는 B를 어디다가 곱해봐야 될까요? B를 앞에다 곱해봐야 되겠죠? B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BA제곱 플러스 BAB는 뭐가 나옵니까? 단위행렬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같은 단위행렬이죠, 이제. 같은 단위행렬이에요. 써볼게요. A제곱 B 플러스 AB제곱이 단위행렬이에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조건에서 A제곱 B와 BA제곱이 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BA제곱이 들어있죠. BA제곱과 뭐가 같다? A제곱 B가 같대요. 그러면 A제곱 B 플러스 BAB도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단위행렬이라고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단위행렬 같죠? A제곱 B, A제곱 B 같죠? 그러면 뭐와 뭐가 같아져야 될까요? 이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죠. 즉 A, B 제곱은 B, A, B인데 A의 역행렬도 B의 역행렬도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를 곱해버리면 A, B와 B만 남을까요? B의 역행렬을 뒤에다가 곱해버리면 여기 뭐 남아요? A, B. B 하나, B의 역행렬, 단위행렬 쓰지 않아도 좋고요. B, A 남고 두 개 만나서 단위행렬. A, B는 B, A이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이런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습관이 많이 들여져 있지만 여러분 디귿을 해결하기는 사실은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해왔던 방법들 있죠. A로도 묶어보고 B로도 묶어보고 앞에다가 역행렬 곱해보고 뒤에다가도 역행렬 곱해보고 뒤에다 B 곱해보고 앞에다 B 곱해보고 이러면서 교환법칙을 찾을 때는 앞뒤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곱해보면서 교환법칙을 찾아내는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디귿 문제는 디귿과 같은 건 사실은 수능에 나올지 의문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다른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많이 우리가 저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디귿에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디귿도 사실은 조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디귿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 니은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지만 디귿은 너무 힘들었다라는 분은 제 얘기 들으면서 저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라는 것 선생님이 강조해 드리고 넘어가고 싶네요. 자, 이렇게 우리 17번 문항 해결해 봤고요. 이제 18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극한, 자극한, 그냥 극한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기역, 니은, 디귿 합답형 문항이라서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긴 했지만 각각의 내용들이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극한, 자극한만 잘 알고 있으면 되죠. -1로 가는데